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이들이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3개의 사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 5인방, 바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울리죠. 자, 이 시기, 자, 유럽, 그리고 유럽과 인근에 있었던 이슬람,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인물들, 바로 카를 5세로 대표되는 합스부르크 제국, 그리고 프랑스와 1세로 대표되는 프랑스 발로아 왕조, 그리고 레오 10세로 대표되는 메디치 교황, 이탈리아의 교황들, 그리고 슐레이만 대제로 대표되는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헨리 8세로 대표되는 영국의 튜더 왕조가 그렇습니다. 이 5명의 인물 사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왼쪽부터 카를 5세, 그리고 프랑스와 1세, 레오 10세, 그리고 슐레이만 대제, 그리고 헨리 8세가 되겠습니다. 이 5명의 인물, 또 그 시대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4번째에 해당하는 오스만 투르크, 바로 이슬람의 불꽃 오스만 투르크라는 주제로 해서 총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죠. 자, 종교개혁 시대 5인방, 마지막 인물인 헨리 8세가 속했던 영국의 튜더 왕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영국의 절대 왕정 튜더 왕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튜더 왕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 바로 이 장미 전쟁,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사이에 있었던 이 30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이 좀 넘는 시간이긴 한데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말하는 100년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미 자세히 한번 살펴본 바 있어요. 근데 전후에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에 영국과 프랑스의 상황은 상당히 달랐다.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쟁터가 바로 프랑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왕족, 귀족들이 사망을 하면서 프랑스는 전후 손쉽게 왕권 강화의 수순을 밟게 되죠. 특히 이제 샤를 7세 같은 경우 최초로 왕의 상비군을 이제 구축하게 되면서 절대 왕정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은 귀족들이 여전히 건재했고요. 게다가 프랑스 내에 있던 영국의 영토를 모두 상실하면서 영국 내에서 이제 줄어든 영토를 둘러싸고 귀족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30년간 이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455년부터 1485년까지 펼쳐진 30년 전쟁, 바로 장미 전쟁이라는 것이죠. 제 장미 전쟁은요, 이 붉은 장미를 가문의 문장으로 하는 랭커스터 가문과 백장미를 가문의 문장으로 하는 요크 가문 사이에 펼쳐진 전쟁이었다. 자, 한번 족보를 보면서 볼 텐데요. 이 100년 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장남 흑태자가 있고요. 차남 클래렌스 공, 그리고 3번째 아들 랭카스터 가문, 여기가 이제 붉은 장미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 요크 가문, 여기가 이제 백장미입니다. 바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바로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사이에 펼쳐진 전쟁이다. 자, 결국 이제 이 왕조가 이제 플랜테전의 왕조잖아요. 모두 이 플랜테전의 왕가의 분파였다. 이들 간의 싸움도 결국 다 촌수로 따지면은 8촌 이내에서 벌어진 근본적으로 왕가 안에서의, 같은 왕가 안에서의 집안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리차드 2세, 이제 장남 계열의 리차드 2세가 죽으면서 왕위를 빼앗기고 후사 없이 죽어요. 그러면서 장자 계열의 플랜테전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후 3번째 아들인 바로 랭커스터 가문에서 헨리 4세, 그리고 헨리 5세, 헨리 6세로 이어지죠. 자, 그러다가 그 경쟁 관계에 있던 넷째 아들, 동생이죠. 요크 가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에드워드 4세, 그리고 그 아들 에드워드 5세, 그리고 리차드 3세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요,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문에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 랭커스터 가문의 반계에 속한 이 헨리 7세가 바로 헨리
튜더란 이름으로 이제 헨리 튜더가 헨리 7세 이름으로 등극을 하면서 새로운 왕조, 그야말로 튜더 왕조가 개막을 하게 된다. 자, 이때 이제 이 장미 전쟁은요, 1455년에 바로 이 헨리 6세의 왕위를 요크가에서 찬탈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485년 헨리 튜더가 왕위를 되찾으면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랭카스터 가문에서 왕위를 빼앗기면서 시작되었다가 랭카스터의 반계에 속한 헨리 7세가 왕위를 되찾으면서 끝나게 된다. 이 튜더 왕조 이전에는 모두 하나의 왕조, 플랜테전 왕조로 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왕조, 튜더 왕조로 이야기를 하죠. 자, 전쟁 중에 왕조, 귀족들이 대거 사망하면서 덕분에 이 튜더 왕조는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절대 왕정 시기, 즉 훗날 대영 제국의 기초를 놓는 시기가 바로 이 튜더 왕조인데요. 자, 이 장미 전쟁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 장미 전쟁은 바로 100년 전쟁부터 간단한 리뷰가 필요한데요. 자, 바로 1377년 100년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 바로 이 에드워드 3세가 1377년에 죽어요. 그러면서 그의 손자인 이 리처드 2세가 즉위하는데, 왜냐? 그 아들 흑태자 에드워드가요, 바로 아버지보다 1년 전에 죽습니다. 76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손자 리처드 2세가 즉위하게 된다. 이 리처드 2세는 나이가 어려서 그의 삼촌이 랭커스터 곤트의 존이 섭정을 하게 돼요. 섭정. 근데 문제는 이 리처드 2세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연이은 실정을 펼치면서 교회와 또 귀족들의 지지를 왕창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런 가운데 1399년 랭카스터 공의 랭카스터 공의 아들이 헨리 4세, 이 사람이 바로 이 리처드 2세를 몰아내고 스스로 헨리 4세란 이름으로 이제 즉위하면서 왕위를 찬탈하면서 바로 랭카스터 가문이 이제 새로운 왕좌를 차지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헨리 5세까지 또 헨리 6세까지 잘 이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헨리 6세가 생후 9개월에 정말 갓난 아이에서 즉위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헨리 6세가 어때요? 오랜 섭정 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튼 칼리지라든지 오늘날 뭐 킹스 칼리지 이런 학교 세우는,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 없는 이런 일들에만 몰두하게 된다. 자, 그런 가운데 그의 이 통치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100년 전쟁이 이제 마무리된다. 1453년 영국의 처절한 패배, 이 프랑스 대륙에 있던 마지막 영토였던 보르도, 오늘날은 이제 와인의 산지죠. 그 보르도를 빼앗기면서 100년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왕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 헨리 6세는요,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샤를 6세의 혈통 때문인지 그 정신 이상 증세를 발작을 보이게 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크 가문 역시 과거 헨리 4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때요? 이 헨리 4세가 에드워드 리처드 2세에 속한 요 장남 계열의 요 왕위를 찬탈한 거잖아요. 근데 헨리 6세가 이제 어때요? 100년 전쟁 패전으로 마무리되면서 왕의 권위가 추락이 되고 거기다가 정신 이상 발작 증세를 보이니까 요크 가문 역시 어때? 우리도 한번 그 정권 뒤집어봐 하면서 생각을 이제 품을만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1455년, 그러니까 100년 전쟁이 끝난 지 2년 후에 이 요크공 리처드가 전쟁을 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6세를 생포하게 됩니다. 그는 왕을 죽였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헨리 6세를 죽이는 대신에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헨리 6세의 왕비인 마가렛이 그 아들 에드워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아들 에드워드를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냐 하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1460년에 이 요크공 리처드가 죽어요. 그러면서 헨리 6세는 풀려납니다. 도망 나오고. 자, 그런 가운데 1461년 이 요크공 리처드의 아들인 에드워드 4세로 즉위하면서 군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헨리 6세는 다시 또 포위된다.
바로 이 반란의 1등 공신이 누구였는가? 바로 워릭 백작이었어요. 하지만 워릭 백작은 에드워드 4세가 즉위한 이후에 자신을 홀대하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헨리 6세를 다시 복위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에드워드 4세는 이제 반격을 가해서 워릭 백작을 죽이고 내친 김에 헨리 6세도 죽이고요. 왕비 마가렛, 거기서 태어난 에드워드 왕자 등 요 랭커스트 가문에 속한 남성 후계자들을 전부 몰살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요크가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과정 말씀드렸고요. 자, 에드워드 4세는요, 나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드워드 4세의 통치기 12년 동안 나름의 평화가, 이제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 1483년에 에드워드 4세가 죽고 그 아들인 에드워드 5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는데, 자, 그는 죽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신의 이 숱한 위기 때마다 자신을 옆에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보좌해줬던 막내 동생, 요 리처드를 어린 조카의 섭정으로 임명을 해요. 죽기 직전에.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고, 바로 런던 탑에 유폐시키고, 삼촌 리처드 3세 이름으로 왕위를 찬탈하게 된다. 마치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문종이 죽고 나서 어린 단종이 즉위하지만 그의 동생, 삼촌인 수양대군이 세조로 이제 정권을 찬탈하게 되는 비슷한 과정이 영국에서도 펼쳐진 것이죠. 자, 그는 이 리처드 3세는요, 형 에드워드 4세가 어때요? 부인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이 엘리자베스 우드빌이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우드빌과의 결혼이 무효다. 그러면서 거기서 태어난 에드워드 5세, 조카죠. 그의 계승권도 무효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꼬투리가 있는 것은 당시 에드워드, 이 엘리자베스 우드빌은요, 당대 영국에서 최고의 미녀였어요. 미모 덕분에 그녀는 과부였어요. 자식까지 딸린 과부였지만, 이 에드워드 4세가 기존에 있던 약혼자와의 약혼을 깨고, 이 미모 때문에 그냥 이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게 된다. 요 사이에서 이제 12살짜리 에드워드 5세, 10살짜리 리처드, 이 두 명의 조카를 런던 탑에 감금을 하고, 근데 나중에 이 두 조카가 3개월 후에 실종이 돼요. 근데 하지만 200년 후에 그 두 조카의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당대에는 죽인 시체가 없으니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 하지만 그런 가운데 민심은 여전히 싸늘해서 리처드 3세로부터 민심은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자, 요런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 우드빌,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4세의 부인이죠. 에드워드 4세의 미망인 바로 이 엘리자베스 우드빌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바로 마가렛 뷰포트가 찾아오는데요. 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가렛 뷰포트 한번 보세요. 마가렛 뷰포트는요, 어디 쪽인가? 바로 헨리 4세, 랭커스터가의 최초의 왕인 헨리 4세 쪽에 존 뷰포트, 여동생 존 뷰포트, 그리고 쭉쭉 여기서 해가지고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마가렛 뷰포트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마가렛 뷰포트는 누군가? 바로 이 헨리 5세의 부인, 전 왕비인 캐더린이 이 오웬 튜더와 재혼을 해서 태어난 이 에드먼드 튜더와 결혼을 해서 헨리 7세를 낳았다. 어쨌든 이 헨리 7세는 이 랭커스트 가문에 속한 먼 방계라는 거야, 방계. 그러니까 엄마, 이 마가렛 뷰포트 쪽으로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바로 이 헨리 4세와 이렇게 연결되는 요러한 완전히 방계. 왜냐, 이 랭커스트 가문의 남성 후계자들이 전부 몰살당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헨리 7세가 유일한 후계자가 되면서 어때요? 이 마가렛 뷰포트는 자신의 아들 요 헨리 7세와 요 에드워드 4세와 이 엘리자베스 우드빌 사이에서 낳은 이 딸 엘리자베스 사이에 결혼을 시켜가지고 왕권을 되찾자. 그리고 더 이상 이 피로 점철된 전쟁을 이제 끝내자고 제안을 하게 되면서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한편 리처드 3세의 찬탈, 조카 2명을 이제 그 런던탑에 가두고 결국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왕위를 빼앗은 찬탈한 리처드 3세로 인해서 이것은 요크가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큰 반발. 바로 이 리처드 3세가 에드워드 4세의 아들 에드워드 5세와 또 그의 동생을 같이 죽이고 유폐시키고 왕이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았다. 요거 가문 내에서도 민심이 안 좋았다.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던 버킹엄 공작마저 반란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하죠. 반란은 곧 진압됐지만 하지만 요크가의 생존자들은 아까 얘기한 이 헨리 튜더, 이 헨리 7세, 헨리 튜더와 이제 연합을 해서 헨리 3세, 리처드 3세와 맞서게 되죠. 이런 가운데 리처드 3세의 외아들인 에드워드가 죽으면서 이제 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 요크 왕조는 어때? 앞날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자, 이런 가운데 헨리 튜더는요, 자신이 즉위하면 어때요? 여기서 태어난 엘리자베스와 결혼해서 요크가와 함께 공동 정권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리처드 3세에게 맞서게 된다. 바로 1485년 보즈워스 전투에서 바로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리처드 3세를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헨리 튜더를 중심으로 반 리처드 3세파가 총집결했고요. 여기서 이제 승리하면서 리처드 3세는 죽게 된다. 그리고 그의 왕관을 헨리 튜더가 쓰면서 영국에서 중세는 종말을 구하게 되죠. 헨리 튜더는요, 바로 요크가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면서 헨리 7세로 즉위하면서 튜더 왕조가 개막을 하게 된다. 헨리 튜더가 즉위할 당시 30년간의 장기 전쟁에서 살아남은 귀족은요, 전쟁 전에 3할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7할이 70%가 죽은 거예요. 자, 기나긴 내전으로 귀족들의 힘이 쭉 빠지자 영국은 국왕의 권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나긴 내전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장미 전쟁이 끝나고 헨리 7세는 그래서 영국 역사에서 유일한 이 절대 왕정기로 불리는 튜더 왕조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귀족들이 당시 고등교육을 받아서 국가 운영에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귀족수의 감소는 자칫 국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 헨리 7세의 튜더 왕조는요, 국가를 운영할 인재로 평민 출신의 실력자들 가운데 요먼 그룹 그리고 젠트리 그룹에서 많이 인재를 등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 그룹에서 생긴 게 뭐냐? 바로 젠틀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들은요, 훗날 이 산업혁명 그리고 시민혁명의 주역이 되고요. 영국 왕실이 프랑스처럼 혁명의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자, 요크공은 이제 훗날 어떻게 됩니까? 요크 가문의 이 요크 공작 칭호, 요것은 이제 훗날 용도가 바뀌어서 국왕의 둘째 아들,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부여되는 칭호가 되죠. 그 유명하게 보면 요게 이제 새로운 요크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1664년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하죠. 영난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뉴 암스테르담을 차지하게 되면서 여기를 무혈 입성했던 당시 제임스 2세, 그는 요크공이었고 국왕 찰스 2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바로 뉴 암스테르담이 뉴 요크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바로 30년간에 펼쳐진 장미전쟁, 거기서 탄생하게 된 헨리 튜더를 중심으로 한 튜더 왕조, 영국의 드문 절대 왕정기였던 튜더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